내년 4월 7일이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비후보 그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에게서 부산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은 이진복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부산의 시민들을 만나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네. 부산의 미래 희망이 없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해마다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부산을 떠나고 있고요. 또 부산 인구수도 그만큼 또 더 줄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부산의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노령인구 2도시로 전락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미래, 부산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부산의 경제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고민들을 풀어내는 것이 지금 부산의 가장 큰 해난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사실 부산이 그동안에 산업을 이루어왔던 구조를 보면 자동차 부품 산업, 조선기자재업,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산업들이 사실은 성장을 이제 거의 멈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으로 부산을 끌고 가기에는 미래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부산이 가장 큰 해난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관광산업도 힘들어졌지만은 우리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한 집 건너 하나씩 거의 다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좀 힘이 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바다 해양 관광 이런 것을 축을 이루어 가지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크루즈가 들어오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100번 잘 활용해서 해양 관광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산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기존의 산업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의 이슈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14년 됐습니다. 가덕도 이야기를 한 지가. 네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하고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덕도 공항이고요. 저는 가덕도가 되든 김해공항 확장이 되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에 논쟁만 하다가 선거 때 정치적 이용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아직 삽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김해도 아니고 가덕도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해는 이 정권이 김해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대안도 제시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가덕도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부가 이제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때 이용만 실컷하고 시민들의 그 어떤 관심을 끌어놓고 이제는 내몰라라 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느냐. 어제 제가 일부 언론을 보니까 내년 2월에도 발표하기 어렵다라고 한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선거 때 적당히 이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부산 시민이 원하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부터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덕도 공항을 했으면 당연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당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선거 공약 때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부산 시민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심각합니다. 동서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서병수 선배께서 부산 대교조론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강서 쪽에 부산의 대체적인 발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강서를 네. 적극적으로 발전하겠다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를 했고 시장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2030 엑스포 같은 것도 사실 오거돈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북항 쪽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항이 썩 좋은 자리냐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결함이 많은 곳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맥도 같은 데다가 2030을 해서 그쪽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전부 무산이 되어서 네. 서부상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하나, 서부상권이 지금까지 해놨던 부산시가 약속했던 내용들만 지켜도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약속된 내용들하고 다른 것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네. 학교라든지 병원 시설이라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공항도 그 기차 종점도 또 항만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외국에서 언제든지 그런 전염성 병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쪽에 공공의료시설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100만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는 것은 물론 사람도 들어와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예산에 맞추어서 또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서부산 것이든 동부산 것이든 우리 구도심권이든 부산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부산은 이제 발전을 시작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산이 계속 탄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산시정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는 데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을 위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